안녕하세요. 효한쌤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 볼 거는 다이어트예요. 예, 다들 다이어트 하시죠? 여성분들은 1년에 한 2번 혹은 1년 12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파도 다이어트에 관심들을 가져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제 몇 가지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원리적인 부분을 우선 조금 봐보죠. 우리 몸은 성장기가 있고요. 성장이 끝나면 그 순간부터 퇴행을 하거든요. 근데 성장기 때는 영양이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뼈를 만들고 살을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이렇게 살아와야 되기 때문에, 커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장기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영양분이 실은 그렇게 필요를 하지 않아요. 이 성장기 때 비해서 뭐 절반 이하로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 10대, 유아기 때 0세에서 10세, 10세에서 20대, 그 다음에 20대에서 보통 30대 사이에 성장기가 끝나거든요. 남성 같은 경우는 그렇고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크기도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보통 20, 30대 안에서 성장기가 끝나요. 근데 20대, 10대, 20대처럼 30대, 40대를 먹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 수밖에 없어요, 몸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몸은 먹으면 지금 바로 쓸 에너지하고 저장할 에너지를 구분을 시켜요. 그래서 저희가 현미쌀 먹으라 그러죠. 그게 갈색 탄수화물은 바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곡물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통곡물의 종류가 원래는 쌀, 그 다음에 뭐 옥수수, 뭐 호밀, 그 다음에 현미, 그 다음에 뭐 고구마랑 감자, 이런 것들도 크게 봐서는 이제 통곡물로 들어가요. 뭐 수수나 기장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문제는 쌀은 정제를 한번 하죠. 껍질을 한번 벗겨가지고 이렇게 탈곡을 해가지고 이제 백색, 쌀은 흰쌀밥. 그 흰 색깔의 탄수화물은 살을 찌게 해요. 밀도 그렇죠, 밀. 밀도 정제를 하죠. 화학적으로 한번 정제를 해서 백색 밀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밀가루랑 흰쌀밥은 대표적으로 살을 찌게 하는 음식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 외의 통곡물들은 보통 지금 바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현미를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장기가 끝난 다음부터는, 끝날 때쯤으로 해서 현미쌀의 비율을 쌀밥과 섞으면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현미쌀로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현미를 먹으라고 하는 게 그 이론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선 탄수화물의 종류를 좀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탄수화물은 먹으면 위장에서 빠져나가서 소화가 되는 시간이 대략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기류 있죠. 그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그 다음에 해조류 포함해가지고 생선이나 뭐 오징어, 뭐 해삼, 멍게, 뭐 말미잘은 안 먹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다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런 것들은 보통 소화되는데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걸려요. 근데 문제는 탄수화물과 이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먹잖아요. 혼합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소화 시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더블이 돼요. 10시간씩 막 걸려요. 그러면 소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몸이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몸이 부딪히니까 당연히 몸이 힘들어지겠죠. 몸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음식이 땡겨요. 사람은 힘들 때 2가지가 땡겨요. 하나는 음식, 하나는 자고 싶어요. 아니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때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몸이 10시간 동안의 소화 시간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 끼를 먹을 때는 분명히 과식을 하게 돼요. 힘드니까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 수분기가 적절치 않아요. 수분이 모자라요. 그거를 탈수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항상 탈수증을 갖고 사는 걸 만성 탈수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에는. 탈수증이 있어도 물을 마시고 싶다는 느낌이 음식으로 갈구가 돼서 과식을 하게 돼요.
폭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건 몸에서 수분을 빼나가는 작용을 잉여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옥수수 수염차가 대표적으로 몸에 있는 수분을 빼나가게 하는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마시는 커피. 그래서 커피도 몸에 있는 수분을 빼나가게 해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조금 과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면 수분이 딸리니까. 그래서 원래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물을 2잔 마시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수분이랑 염분이 너무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그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수분을 잘 챙겨 먹어야죠. 그렇죠. 수분을 먹는 방법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양만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보는 양만큼 수분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보통은 150ml에서 한 300ml 정도. 종이컵 한 잔이 120ml예요. 종이컵 2잔을 마시면 240ml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물 먹을 때는 보통 8모금에서 10모금 정도 마시면 좋아요. 꿀떡꿀떡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8회가 가장 적당하다고 해요. 8회. 그래서 그거보다 너무 적다면 내가 지금 약간 탈수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말이 좀 샜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이거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바깥으로 내보내려면 이제 청소라는 개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디톡스라고 하죠. 그래서 무슨 디톡스 다이어트에서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막 먹고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몸에서 디톡스라고 하면 배출을 시켜야 돼요. 독소를 배출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식품은, 뭔가 정제를 한 식품은 그것 자체가 벌써 독소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수분이 많은 음식들은 항상 몸을 청소를 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과일이고요. 그 다음에가 채소예요. 그러면 과일은 소화되는데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위장에서, 식도에서부터 위장을 훑어서 쓸고 내려가면 바로 장에다가 식이섬유랑 그 다음에 영양분들, 아미노산 같은 걸 확 풀어줘요. 장을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게 2,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채소는 1시간이 걸려요. 1시간. 그래서 과일과 채소는 섞어 먹질 않아요. 왜냐면 과일과 채소를 같이 섞어 먹잖아요. 샐러드 같은 데다 해가지고 과일 같은 거 넣어 먹죠. 그러면 과일이 2, 30분 만에 소화를 확 훑고 내려가야 되는 작용을 채소에 맡겨서 30분간은 썩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패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유의 기능을 조금 못하게 막게 되겠죠.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는 과일만 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토마토는요? 토마토는 조금 변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뭐 미국에서 가서 데려다 키운 거죠. 그럼 미국 사람이 되거든요. 한국계 미국인이 되거든요. 약간 그런 식이에요. 토마토는 지 좋을 땐 채소도 되고 지 좋을 때는 과일도 돼요. 근데 토마토만 먹으면 과일의 작용을 하고요. 채소랑 같이 어울려져 먹으면 채소의 작용을 또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좀 예외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침 시간에 빈속에 과일을, 저 같은 경우는 먹어요. 아침 대신에 그냥 과일을 먹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토마토랑 그 다음에 오렌지 이렇게 먹었고, 평소에는 뭐 사과, 배, 수박, 뭐 참외 뭐 이런 것들 먹어요. 네. 그 과일끼리는 섞어 먹어도 되거든요. 과일끼리는 섞어서 드시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되면 그때가, 아침에 과일을 먹고 활동을 하면 처음에는 조금 배가 불편하거든요. 그 원리가, 장 속에 이제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과일이 들어가서 긁어내면 이게 확 휘저어져요. 그러면서 가스도 많이 배출되고, 그 기간이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과일 먹고 나면 속이 되게 불편하고 안 좋고 막 이래요. 근데 누구나 그래요. 안 먹다가 드시면. 아침 시간에 그렇게 먹으면 참고 한 3일만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속이 가벼워지고, 처음엔 엄청 배고프거든요. 아침 안 드시던 분들이 아침 안 먹고 과일 먹으면 엄청, 막 속이, 배가 엄청 고파요. 근데 그것도 3일만 지나면 없어져요. 오히려 힘이 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몸무게는 아침에 과일만 잘 먹고 탄수화물이랑 단백질만 섞어 먹지 않아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만 먹으니까 한 8kg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한 2달에서 한 3달? 그래갖고 일주일에 보통은 한 500g에서 한 1kg씩 또 빠지더라고요. 근데 보통 500g 빠지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빠지다 보면 적정 수준이 되면 그 이하로는 안 빠져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운동을 같이 병행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음식으로만 조절을 하냐 이런 이제 견해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봐봐요. 이게 지방이죠. 그리고 이게 근육이에요. 근데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 사이에 노폐물들이 많이 껴요. 그리고 원래 지방 자체가 몸에 있는 독소를 고체화시켜서 몸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랑 에너지 그 두 개를 믹스해 가지고 저장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장을 그렇게 시키냐? 에너지는 나중에 쓰려고, 위급한 상황에서 쓰려고 하는 거고, 독소는 심장이나 뇌 이런 주요기관 주변에다 쌓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쌓는 거예요. 뭐 허벅지 뒷면이나 팔뚝이나 아니면 옆구리나 이런 데 자꾸 가서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가 경계층이 애매해져요.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근데 그 상태에서는 음식을 조절을 해도 잘 안 빠져나가요, 독소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근력 운동이라는 걸 하죠. 이걸 써요, 이렇게 자꾸 근육을 써. 그러면 이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 층이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제가 몸에서 노폐물을 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체액들이 순환을 하고 뭐 혈액도 순환을 하고 그러면서 노폐물들 그러면서 음식 조절하고 몸을 씻어내는 과일이나 뭐 채소들 위주로 식사를 하고 통곡물들 드시고 하면 여기 있던 독소들이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고 음식량이 줄어들면 저절로 몸 안에서 필요 없는 에너지들을 빼고 독소를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갑자기 요즘 살이 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살이 찌는 게 아니고요. 몸이 정확히 말하면 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붓냐? 예.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들을 어떻게든 몸 밖으로 이렇게 몸에서는 내보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부작용으로 몸에서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자꾸 붓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음식,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휴식이에요. 이 쉬는 시간이 중요해요. 우리가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저는 피크타임이라고 불렀는데 그때가 몸에서 호르몬 작용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 이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꼭 그 시간에 재워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상식으로 알고 있죠. 그게 성장 호르몬이 그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장 호르몬은 성장이 끝나고 나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시간에 몸에 아픈 곳이나 몸에 있는 독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녹이고 아픈 곳을 막 이렇게 정리하고 호르몬들이 성장 호르몬들이 복구를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피곤할 때는 일찍 자고 싶은 거예요. 성장 호르몬은 성장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몸을 복구하는 에너지로도 사용이 된다. 그러면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 사이에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 근육 운동을 하면 한 개의 결이 약간 찢어지면 그게 다시 붙을 때 2개로 붙거든요. 3개로 붙고 그러면서 근육의 질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복구를 언제 하겠어요? 그러면 잘 때 하겠죠. 네. 그래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음식물이 위장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참 난감하겠죠. 이제 나는 몸을 쉬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소화도 해야 돼. 그래서 저녁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잘 시간에. 그러면 아까 탄수화물류로 예를 들면 내가 10시에 잘 거다. 그러면 3시간 걸린다고 했죠. 위장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약 3시간이 걸리니까 10시에 잘 거면 몇 시 이후로는 안 먹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7시 이후로는 탄수화물류는 안 먹는 게 좋겠죠. 근데 저녁에 너무 배가 고파.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왔어. 너무 허기가 져. 근데 이제 자야 돼. 그럼 뭘 먹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과일 드시고 주무시면 돼요. 근데 이때는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과일에는
특히 사과에는 액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액틴은 장을 활성화를 시켜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야 되는데 또 장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하면 몸이 또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사과를 먹지 말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사과는 금이고 저녁엔 독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조금만 알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의 요인도 어차피 음식, 운동, 휴식이에요. 근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를 잘 따지면 건강도 하고 몸무게도 줄고 근육의 탄력성도 좋아지고 속도 클린해지고, 예, 이러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다이어트는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하면 더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뭐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뭐 저탄 고지 뭐 이런 다이어트 이런 법도 있다고 제가 듣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효과를 보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거는 원래 사람의 몸의 원칙에선 벗어나요. 원래 인간은 탄수화물을 먹고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몸이 포만감을 느끼고 몸에 영양과 에너지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이어트보다는 그냥 사람의 일반적인 원리를 갖고 하는 다이어트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 궁금증 같은 거는 다이어트에 대한 궁금증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게시판이나 뭐 Q&A 통해서 알려주시면 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적절하게 하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다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한쌤이었습니다.